와. 너무 맛있어. 참 요리 잘해요. 이곳에 아주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 400년 동안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조선 명문가 최 씨의 집성촌. 지금은 그 깊은 전통을 세상에 열어보입니다. 마을을 들어서면 조용히 우리를 반겨주는 비보숲. 불완전한 것을 못해요 완전하게 만든다는 뜻처럼 자연의 숨결이 이곳의 기운을 다듬고 품습니다. 고요한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옥골의 담장이 그 자체로 시간의 흔적을 말해줍니다. 조선 후기 양반가의 품격을 그대로 담은 화전고택. 세월을 이겨낸 기둥과 대청마루는 지금도 정갈한 아침상을 준비하는 손길을 기다립니다. 전통의 아침 한상. 오늘은 이원일 셰프가 직접 차려봅니다. 이곳이 옥골이구나. 아이 고요하고 기품 있는 바닥을 보니까 내가 아주 그냥 절로 사대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구나. 오늘은 이 사대부 이원일 셰프가 내가 옥골 조식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연근죽을 지을 텐데 드시고 기운을 좀 차리셔야 될 텐데. 어디 보자. 어디서 지어야 되나. 그러면 이제 반열 연근을 활용한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옥골마을의 주재료로 선택한 재료는 바로 연근인데요. 이 반열이라는 지역 자체가 전국 연근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연근을 가지고 아침에 드시면 속이 편안할 만한 음식들, 제가 조식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연근 타락죽 한번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질부터 시작해 볼게요. 연근 같은 경우는 흙이 엄청 묻어있거든요. 그 흙을 꼭 잘 닦아내 주시는 게 연근 손질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채기 나 있는 부분들도 긁어낼 겸 필러를 활용해서 껍질을 잘 벗겨주면 좋은데요. 깨끗하게 전부 다 벗겨내 주도록 껍질까지 잘 벗긴 연근을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부분은 조금 잘라내 주셔야 돼요. 연근은 섬유질도 많고 굉장히 입안에서 바삭바삭거리는 채소이기 때문에 잘 익히시려면 얇게 써는 게 중요합니다. 최대한 얇게 썰어 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연근은 생채로도 먹을 수 있다라고는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한번 데친 다음에 먹는 숙채에 가깝습니다. 연근 같은 경우는 바로 드시게 되면 떫은 맛이 굉장히 강한 채소예요. 그 떫은 맛을 없애주기 위해서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요. 갈변을 막아주기 위해서 데치는 물에 식초를 더해주시면 좋습니다. 약간 30초 정도만 데쳐주시면 됩니다. 연근은 전분기가 많은 채소이기도 하지만 섬유질도 굉장히 많은 채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데쳐줘서 말캉하게 변했을 때 꺼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초 정도 데쳐준 연근을 건져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건진 상태 아니면 물에 담궈둔 상태로 바로 밀폐용기나 랩질 하셔가지고 냉장칸에다가 보관하시면 며칠이고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갈변 없이요. 근데 저는 오늘 바로 죽을 끓여야 되니까 곱게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근 잘게 잘 다져주시면 되고요. 꼭 이렇게 칼로 안 다지셔도 돼요. 여러분들 집에 믹서나 블렌더 있으시면 기계 사용하셔서 부르륵 하고 빨리 갈아내셔도 충분히 고운 식감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도 잘게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
기름을 살짝 둘러주도록 할 텐데요. 고소한 맛을 원하시면 저처럼 참기름 사용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향이 너무 셀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냥 식용유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참기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센 불에다 하시면 기름이 타버려서 전체적으로 죽에서 쓴맛이 많이 돌거든요. 온도가 살짝 올라오기 시작하면 불려놓은 찹쌀 그리고 연근을 넣어서 살짝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끓이기 전에 재료를 볶는 이유는 가지고 있는 수분기를 살짝 날려주면서 육수나 물을 부었을 때 재료가 훨씬 더 빨리 흡수해서 퍼지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먼저 한번 볶아주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다져 놓았었던 버섯을 같이 넣게 되면은 버섯이 그 기름을 먼저 쭉 다 빨아먹어 버려요. 그래서 버섯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다른 전분질의 재료들이 한번 볶여진 다음에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색이 살짝 돌면서 볶여지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수분이 날아가기 시작했던 소리거든요. 그때 넣어주시는 게 바로 다져놓은 표고. 이 상태로 밥만 지어서 드셔도 정말 맛있는데. 표고버섯 우린 물이나 아니면 다시마 육수 같은 거 아니면 그냥 물 부으셔도 괜찮아요. 넣고 이 상태로 밥 싹 지어주시면은 정말 맛있는 연근 표고버섯 솥밥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갈색 기운이 살짝 밑바닥에 돌기 시작하면은 다시마 우려 놓았었던 육수를 넉넉하게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죽 같은 거 끓이실 때 어느 정도 물을 넣는 양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건더기 재료에 2배 정도 넣게 되면은 아주 뻑뻑한 된죽이 되고요. 3배, 4배 이런 식으로 늘려가시면서 농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한 5배에서 6배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응이라고 그래서 약간 회복식 드시는 분들한테 좋을 만큼 묽게 끓여서 드실 수 있는데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죽에 넣는 물의 양은 건더기 재료의 약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3배죽, 4배죽 정도를 끓이시면은 드실 때 부담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드는 음식이 연근 타락죽이잖아요. 타락, 바로 우유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유를 넣을 공간까지 고려를 해서 우선은 2배죽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끔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면은 가라앉은 전분질들이 금방 타버릴 수 있으니까 중불 정도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육수 더 첨가해 주시면서 쌀알이 툭 하고 불어 터질 때까지 뭉근한 불에서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쌀알이 푹푹 퍼지면서 아주 꾸덕꾸덕한 죽이 됐습니다. 자, 저처럼 조금 굵은 입자로 끓이시는 분들 쌀알이 퍼진 다음에 이대로 드셔도 괜찮지만 나 곱게 먹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핸드블렌더 넣으셔가지고 쭉 하고 갈아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입자 고운 고소한 연근 타락죽을 드실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우유를 넣어서 구수한 풍미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를 쭉 붓고 잘 섞어주면 이때부터는 정말 구수한 죽이 되는데요. 소금간을 맞춰줄 텐데요. 예전에는 우유가 너무 귀해서 임금님께서 타락죽을 하사를 하신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타락죽이랑 같이 꿀을 내어주기도 했다라고 하거든요. 조금 더 달콤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꿀을 조금씩 첨가해 가시면서 단짠의 조화를 맞춰서 드시면은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와. 찹쌀이랑 우유 같은 경우도 위장을 보호해주지만 연근이 가지고 있는 끈적끈적한 뮤신 성분, 이 뮤신 성분 때문에 속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그 뮤신의 성분을 그대로 섭취하시면은 아침부터 위장을 보호해서 속이 편안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끓이다 보니까 남아있는 요 연근 재료들이 있어서 요 연근을 활용한 연근 흑임자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흑임자가 또 없다고 못 만드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시고요. 집에 가지고 계신 참깨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근을 빼서 물기를 잘 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탁탁탁 털어서 무치실 샐러드 볼에다가 먼저 잘 담아놔 주시고요. 같이 곁들일 예쁜 색감이 될 만한 채소들로 저는 오늘 부추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드레싱은 흑임자 드레싱입니다. 깨를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흑임자랑 참깨랑 섞어서 반 정도는 갈리고 반 정도는 입자가 살 수 있도록 살짝 돌려가면서 깨소금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소한 맛을 살려주기 위해서 마요네즈를 넉넉하게, 단맛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설탕을 조금 활용하셔도 괜찮은데요. 만약에 나는 조금 더 빠르게 섞이길 원한다 라고 하시면은 가지고 계신 알룰로스나 뭐 요리당 아니면은 꿀 같은 거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소금, 간장의 이 장맛이랑 정말 합이 좋거든요. 색감도 조금 보태줄 겸 여기에다가 간장을 살짝 넣어서, 제가 식초를 더 넣을 텐데요. 식초 대신에 레몬즙 같은 것들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잘 섞어주시면 정말 고소한 향이 진동하는 흑임자 참깨 드레싱이 되거든요. 잘 섞인 흑임자 드레싱 간을 한번 볼까요? 너무 맛있어. 참 요리 잘해요. 이렇게 재료들만 잘 섞이게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이 옷골마을이랑 잘 어울릴 법한 메뉴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네. 연근으로 만든 타락죽 그리고 흑임자를 곁들인 연근 샐러드를 준비해봤거든요. 네네네. 네, 맛있게 드시고 냉정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그럼 한번 맛있게 맛보고. 드셔보십시오. 네. 네. 아침 조식으로 내기에 좋은 메뉴, 속이 편안한 메뉴 그렇네요. 만들고 네네네. 싶었어요. 근데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고소하죠. 정말 부드러워요. 연근이 가지고 있는 뮤신 성분 때문에 농도 맞추기도 굉장히 쉬운데다가 우유랑 그렇죠. 이런 것들이랑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입 더 맛보겠습니다. 그럼 다 드셔도 됩니다. 네네. 남아있는 연근 나중에 혹시나 네. 또 버려질까봐 네. 그 연근들 데쳐놓은 거를 살짝 활용해서 아삭하게 샐러드를 만든 거거든요. 제가 아까부터 이게 한번 네. 맛보고 싶었습니다. 맛이 어떤지 정말 궁금해서. 양념이랑 같이 해서 네. 편하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타락죽은 굉장히 부드러워가지고 네. 이게 마음까지 좀 완전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인데 이건 굉장히 새콤달콤? 네. 고소한 것만 계속 드시다가 물릴 법할 때 상큼한 거 같이 드시면 맞아요. 좋을 것 같아서 좀 느끼하다 이런 건 요게 딱 또 잡아주는 그런 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 조식으로 드셨으면 해서 네. 만들어 드린 메뉴거든요. 네네. 혹시 이 옷골마을에 오면은 또 다양한 것들 네네. 어떤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 대구옥골 마을에 오시면은 일단 숙박 체험도 하실 수 있죠. 한옥에 맞아요. 묵으시면서 이제 숙박을 할 수 있는 체험인데 한복 체험. 또 우리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다식 체험 같은 다양한 체험들이 또 중요한 게 요새 또 젊은 친구들은 인스타 사진 찍어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골 마을은 해질녘에 네. 노을 있을 때 오시면은 정말
전국에 어디 가도 이 노을을 고즈넉한 한옥을 마을을 찍을 수 있는 데는 우리 옥골 마을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을 맛집, 노을 네, 뷰 맞습니다. 맛집으로 네, 기억해 그렇죠. 놓으면 노을 되겠네요. 뷰 맛집입니다. 이야, 네. 아니, 여기 옥골 마을에 저도 한번 네. 개인적으로 친구들이 한번 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옥골 마을 오시는 분들께 네. 남기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우리 옥골 마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